이분들은 산 금액 대비 지금 수익률 몇 프로일까요? 그분들의 수익률은 5%, 7%, 8%인 분들이 태반이에요. 반갑습니다. 연금형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1% 수익률의 강남 빌딩을 3% 수익률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막 애가 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공부가 막 필요하거나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이런 방법은 또 아니에요. 반면에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수익률을 높인 분들은 그게 현실이고 맞다는 걸 알고 이미 수익률을 높였고, 이 방법을 알지만 해보지 않은 분들은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 수익률의 빌딩을 갖고 있다면 지금 어떨까요?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1% 수익률의 빌딩을 현재 갖고 있다면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모자라서 한 달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기간이 길어져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급매로 아니면 급급매로 내놔야 될 거고, 만약에 그 건물을 팔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올 겁니다. 좀 무리한 대출을 한 분이라면 1%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많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현재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위치는 괜찮은데 수익률이 뭐 1%야 아니면 1.12%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사기가 참 망설여질 거예요.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늘 입지 좋은 건물이 제일 좋은 거다, 입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익률이 1% 초반이면 불안해서 그걸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낮은 수익률의 빌딩을 3% 이렇게까지 내지는 그 이상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기는 참 어려워요. 다이어트처럼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막 사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살이 안 빠지는 거는 먹는 것보다 적게 운동하고 적게 움직이니까요. 뭐 사람 비만 유전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높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만 명? 수만 명? 아니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야, 그거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을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신 분이 있고 안 해보신 분이 있죠.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 수익률의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 5년 전에 샀다면 그 수익률 몇 프로죠? 그때도 1%였을 수 있어요. 지금도 1%일 수 있죠. 그 사이에 얘가 월세도 올랐고 매매가도 올랐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산 금액 대비 지금 수익률 몇 프로일까요? 5년 전, 10년 전에 건물 샀던 분들 1%씩 아니면 2%에 갖고 있던 분들 지금 몇 프로예요? 그분들의 수익률은 5%, 7%, 8%인 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1%죠. 왜? 매가가 올랐으니까. 월세가 올라서 매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1%로 내놔도 그게 적정가니까요. 건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확실한 입지를 사서 견디는 겁니다. 인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아는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잖아요. 제가 못 견디면요, 견딜 만한 건물을 가장 좋은 입지를 사서 쭉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과거에나 그랬지. 앞으로 모르잖아. 앞으로 불투명하잖아. 경기도 나빠지고 모든 지표가 어쩌고. 그런 지표 좋은 적 있었어요? 언제요? 몇 년도예요? 기억나세요? 그때만 건물 가격, 그때 이후로만 월세가 올랐나요? 보통 5년, 10년 보유를 합니다. 10년 전에 강남의 건물 괜찮은 위치에 샀던 분들 중에 지금 월세 떨어진 분들이 있나요? 아주 특수한 경우, 희한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샀던 건물들 중에 매매가 안 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떨까요? 내년 전망이 어떻고 6개월 전망이 어떻고 2년 뒤에 뭐 어쩌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10년 뒤에 김밥 값이나 아니면 식품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인건비 오르겠죠.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그럼 미국 가야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주식도 사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뭐 우리는 뭐 얘기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중요한 건 10년이 지난다면 지금 1%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소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정말 괜찮다. 그럼 10년 뒤에 그 보상이 안 될까요? 그 수익률 그대로일까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입지 괜찮은 건물을 사려고 봤더니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니까 어느 정도 모자라. 근데 내가 그거에 몇 배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적정한 가격이냐 이걸 봐야겠죠. 두 가지가 맞다. 그러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뭘로 판단해? 그건 이미 제가 써놨습니다. 돈 되는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이라고 써놨으니까요. 그거는 설명을 해보시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이후에 진짜 강남에 몇천 개의 빌딩을 다 평가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오픈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픈하기 전에도 입지 8법칙만 제대로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 피해야 될 것은 알게 되는 거고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에 대해서 구분할 정도의 기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올라가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뭐 이 세입자 관리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임대 관리 회사를 통해서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이미 해결이 되는데 그런 원론적인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거는 더 이상 저희도 직접 임대 관리를 대신 해드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세입자 불편사항이나 뭐 연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대응하고 내지는 수리나 청소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이미 프로그램들이 강남에 있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편안하게 해결해주는 곳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건물을 사면서 만났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얘기 예전에도 몇 번 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건물을 10개를 갖고 있었어요. 90세에 가까웠었는데 11개인가? 근데 그분이 평생 건물을 팔아본 적이 없대요. 사기만 했지 11개를. 그리고 처음 파는 건물을 산 거였어요. 그 할머니 그거 그 당시에 100억 중반에 파셨거든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그것도 한 20년 넘게 갖고 있으셨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100억에 샀을까요? 그때 당시 월세 몇 프로였을까요? 괜찮은 위치에 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확실한 부동산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 계속 신경 써야 되죠. 오늘 빼고 내일 다시 넣고 이 황금성이 좋다는 거 물론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제 살 걸 어제 팔 걸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리 확실한 회사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남 빌딩이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투자에서는 대표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들일수록 입지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정말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뭔가를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몇 년 있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득이 됐어요. 근데 이거 물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입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물을 사면요, 갖고 있으면 팔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내가 이거를 언제 돈으로 바꿀까 말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꼭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지는 하나 더 사고 싶으면 하나 더 사고. 자산가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모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테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것.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얘를 팔고 세금 내서도 내가 있는 돈을 합하면 더 큰 걸 살 수 있다. 그럼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샀다 팔아서 내가 있는 거 합쳐서 더 큰 거로 가는 거. 그렇다면 팔아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빨리빨리 목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갖고 가다가 내가 향후에 돈이 모이면 얘를 그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해서 하나를 더 살 수도 있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를 남기 위해서 뭔가를 산다? 이거는 입지보다 이거 샀다가 팔면 얼마 남아요? 이거를 우선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제일 큰 우선순위, 정말 오래 갖고 가고 싶은 것을 샀을 때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샀다가 바로 팔면 얼마가 남을 것 같아. 그럼 누군가도 얼마 남을 것 같아야 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건물은. 쭉 갖고 가고 싶은 것들이 그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서 이렇게 딱 제시해 준 게 수익률 계산을 보통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한 3층에 공실이 있어. 뭐 이런 식의 건물도 소개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수익률 계산은 좀 어떻게 따져? 주위 시세로 따져봐야지. 주의시. 주위 시세로 그게 어느 정도 월세가 나올 것이다 따져봐야지. 주위 시세보다 뭐 특별히 높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제가 오늘 얘기해서 1%로 예를 들어서 드렸지만 뭐 보통 지금 강남에 2% 전후로 되는 경우가 많죠. 2%뭐 중반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수익률이 낮아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어느 정도 이상 수익률만 되고 입지가 확실하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부동산 내지는 뭐 강남에 건물을 사면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원론적인 얘기를 정말 시장에서 적용해서 본인이 그거를 실행한 분들은 이미 10년 전에 사고 5년 전에 샀잖아요.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나도 돈 있었으면 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년 전 10년 전부터 통장에 몇십억씩 있고 아직도 건물 안 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사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그 건물 지금 시장에는 1, 2%로 나왔겠지만 본인들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겠죠. 그렇죠. 제가 잘하는 병원을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3, 40분 대기는 기본이에요. 네. 가서 뽑으면 30분 뒤에 아니면 40분 뒤에 진료를 받아요. 그럼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 네, 빨리 가서 뽑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미리 하는 거. 네. 건물 투자 입지 네, 괜찮은 데 사서 인내. 그 인내를 할 만한 위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죠. 자산가이신 분들도 상담받으러 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한번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데 그분들 보유 그 부동산 현황을 보면은 진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보유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두 부류인데 부동산 목록이 많은 분들 중에는 붉은 걸로 많은 분들이 있고 잔잔한 거는 보면 막 지뢰밭 지고 이건 뭐 안 팔리고 할 수가 없고 얘는 뭐 지금 이자만 내고 있고 얘는 이런 그래서 쫙 뭐 한 7, 8개 있는 경우 있고 뭐 몇 다시 몇 번지 그냥 번지로 끝나는 거 번지로 딱딱 끝나는 거 이렇게 한 3, 4개 있으면 뭐 이 15년 전 뭐 40년 전에 아버지가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올 때부터 약간 분위기도 달라. 편안하지 솔직히 말해서. 다다음 영상쯤에 이제 재테크의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망테크고 지뢰밭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인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인내가 쉽지 우리가 찜질방 들어가서 그 뜨거운 데서 30분 견디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 있는데 안 쓰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몇십억 갖고 5년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재테크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인내로서는 어마어마한 인내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따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인내가 정말 대단한 거 맞아요. 돈이 통장에 뭐 1, 20억, 2, 30억 원 있어도 쓰고 싶어서 사람이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로.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